안녕하세요. 자, 오늘 건축법 진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건축법 진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그 정비법 문제 하나 수정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224페이지 잠깐 오실까요? 네, 224페이지예요. 이런 된장. 자, 224페이지 오셔가지고 이게 제가 암기할 때 그 순서 스스로 환수간 이거하고 법정의 순서가 달라가지고 꼬여버려서 잠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셈 치고 자,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51페이지 51번 224페이지 51번에 보면은 5번에 봅니다. 주관경 개선 구역이 환지로 공급하는 또는 관리 청구역 방법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 지정고시 있은 날부터 국토교육법상 3종 일반 주거지로 결정고시를 본다. 결론적으로 5번 몇 개 씁니까? X예요.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4번하고 5번하고 복수 정답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수정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오죠. 네, 이대로 보십시오. 스스로 수관, 주관경 개선사업의 사업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하거나 수용 방식으로 하거나 그리고 관리 청객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위에 두 가지 있죠. 주관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게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종이 돼요. 제2종 일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위에 두 개는 일반 주거지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암기하는 순서가 스스로, 환수간 그렇게 오잖아. 그죠? 밑에 두 개, 수용 방식으로 하거나 관리 청객 방식으로 할 때는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결정고시 형식으로 본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복습을 한 번 더 한 셈 그렇게 치고, 한번 수정했으니까, 오랫동안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대체로 좀 높죠. 그래서 아마 통행모의고사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4번하고 5번이고 아마 수정 자료가 공식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건축법 진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57페이지입니다. 자, 257페이지 오셔서 용어 정의부터 진도 준비할게요. 257페이지 1번. 자, 건축법 명상 용어 정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네. 내력벽의 벽 면적 얼마 이상이죠?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 되죠. 다음 2번.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지고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반복해서 같이 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 그렇게 되죠.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 하면, 우리가 세 가지로 개념을 정의할 겁니다. 토지에 생산한 공작물 중에서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지붕과, 그리고 기둥 또는 벽.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그때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될 게 뭐죠?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필수고 기둥과 벽은 지붕만 있다면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존재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이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 무엇이 있죠? 대문이라든지, 건축물에 딸린 대문이라든지, 굴뚝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하 또는 고가, 이거죠. 지금 마지막이, 우리 정답 금방 결정한 게 이거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죠. 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 이걸 쭉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도 가볍게 다시 한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뭐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등은 건축법 적용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자, 이런 것은 뭐 아주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죠. 네. 자, 그래서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지하 점포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내려오십시오. 자, 3번.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네, 설계도서에 포함됩니다.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뒤쪽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몇 층? 50층 이상. 높이는 200m 이상이 되면은 네, 초고층 건축물이고 여기는 이제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 그죠? 초고층 건축물은 50m, 200m, 고층 건축물은 30층, 120m 정확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 자, 건축법상 용어정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중층 이상,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남았습니까?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네,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네, 고층 다중이용 건축물로 네, 하죠. 2번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몇 층? 초고층은 50층 이상, 높이는 200m 이상이 되어야 초고층 건축물이고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 2번이 정답이죠. 3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은 네, 건축법상 특수 건축물 중 하나가입니다. 자, 건축법상 주요 구조물은 이거 꼭 외워둬야 됩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네, 주요 구조물가 되죠. 어떻게 웃었죠? 내기, 바보지, 계단에서 뭐 그렇게 웃을 겁니다. 다음 지하층. 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에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죠? 2분의 1 이상이면 네, 지하층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쉬운 문제. 이 정도는 이제 해결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59페이지 갑니다. 05번. 어렵죠, 이거. 건축법 영상 건축법 적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해설 36페이지를 참고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해설집 36페이지를 펼쳐놓고 이제 설명은 드려야 되죠. 그래서 앞을 봐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다 보면 되죠. 나머지는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봐주십시오. 여러분. 자,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적이 있습니다. 필기는 일치하면 안 돼요. 네, 자료만 딱 참고하시고 해설.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적이 있잖아. 이건 당연히 외우고 계시죠, 지금.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그림 그렸을 거야. 자, 여기가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라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나중에 이제 대지를 사서 건축을 할 때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빠짐없이 전부 적용되는 적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적. 일단은 용도적이 뭐죠? 도시적이죠. 자, 우리 국토 가운데서 도시적으로 용도적이 지정된 곳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도시적에는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됩니다. 나갑시다, 이제. 도시적 외의적으로 나왔어, 이제. 도시적 외. 도시적 외의적은 도시적과 비교할 때 건축 밀도가 높습니까? 건축 밀도가 낮습니까? 건축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도시적 외의적이지만, 예,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도시적 밖에 무지 지정되어 있으면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고, 이유는 이해하고 있죠. 지구 단위 구역이 도시적 밖에 지정되면 나중에 신도시로 개발되잖아요. 그래서 곧 건축 밀도가 높아질 테니까 건축법이 전부 이용된다고. 그래서 자, 도시적 외의지역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의지역이지만 도시적은 아니지만 동지역과 읍지역은 건축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요. 그리고 만약에 동과 읍지역이 섬이라면은 인구가 얼마죠? 섬은 인구 500인, 인구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은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빠짐없이 전부 적용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은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구역고요. 그리고 동과 읍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데 이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은 한마디로 건축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까? 낮은 지역입니까? 건축 밀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 산촌마을, 어촌마을 가면은 건축 밀도가 낮잖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촌, 농촌 뭐 이렇게 건축 밀도가 낮은 지역은 모든 건축을 적용해서 규제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첨부 적용 지역 외의 지역은 일부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게 되는 거죠. 이걸 외워야 돼. 배제 규정. 이걸 외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자, 첨부 적용 지역 이외의 지역에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건축법 6개 어떻게 외웠죠? 대도, 건투, 방대 그렇게 외웠을 겁니다. 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관한 건축 제한, 그리고 방화지원의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 이 6개를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이 6개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럼 잠깐만요. 이런 얘기잖아. 도시지역이 아니야. 도시지역이 아닌데 지구단위 구역구역이나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이거 6개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전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 접근이 가능하고요. 한 5년 전부터 이 정도 수준 나오죠. 이것만 달랑 대도, 건투, 방대 이것만 달랑 외우고 건축법 적용, 전부 적용적 달랑 외웠다고 답차는 건 아니다는 거죠.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볼까요? 자, 지구단위 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외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외지역인데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없대. 그럼 지구단위 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생산관리지역은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가읍지역도 아니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다음 두 번째, 지구단위 구역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안의 건축물은 지구단위 구역에 지정됐으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지역이지만 전부 적용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건축법상 방화지원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는다 해야 되죠. 맞게 되잖아요. 다음 3번. 자연녹지적은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자연녹지적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이니까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죠. 그래서 자연녹지적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구단위 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상 모든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왜요? 자연녹지적은 도시적이니까 건축법 전부 적용 지역이잖아. 다음 내려오십시오. 농림지역. 농림지역 안에 동가읍지역. 동가읍지역도 전부 적용지역 맞죠? 그래서 이 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죠. 5번. 지구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 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가 아니고 적용받지 아니한다. 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이고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게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렇게 돼요. 자, 6번 문제는 아까 앞에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하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구별하는 거죠. 네, 제가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지. 자, 7번과 8번이 이제 건축법상 대지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잠깐만 대지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건축법 적용 대상물 두 번째 얘기는 대지가 되죠. 여러분, 자, 정비법상 대지는 뭐죠? 우리 정비 사업이 3개가 있죠. 네, 주관경제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그 3가지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전부 정비법상 대지가 돼요. 그리고 건축법상 대지는 어떻게 되죠?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난 토지죠. 지력법상 각각의 필지로 난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력법에 의해서 이렇게 A 필지, B 필지, C 필지 이렇게 해서 10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다면 이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가 각각 건축법상 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죠? 지력법상 한 개의 필지, 1필지죠. 한 개의 필지는 곧 건축법상 이꼴 몇 개의 대지가 됩니까? 하나의 대지,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특례가 인정됐을까요? 두 가지 특례. 자, 2개 이상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 2개 이상의 필지니까 원칙대로 하면 몇 개 대지가 됩니까? 2개 이상의 대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 1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네, 우리 기본수나 요약집에 6개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다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특례로서 말이 두 가지는 특례죠. 자, 한 필지 이상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한 필지 이상의 일부니까 두 필지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세 필지의 일부가 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을 일부의 대지로 보지 않고 근접급상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다고. 이것을 이제 오후에 복습을 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기본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필기하고 할 시간은 없는 거죠. 지금은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 문제 같이 봅니다. 2개 이상의 필지 07번 근접급상 2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는 거죠. 1번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면은 그 건축물이 걸쳐 건축된 필지를 합하여 몇 개의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보잖아. 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상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의 토지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상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 중에서 합병할 수 없는 토지가 한 몇 가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다르거나 도면 축적이 서로 다르거나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건축해서 몇 개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잖아. 그럼 2번은 5 몇 겠습니까? 5지. 자, 지력법상 합병할 수 없는 토지 가운데서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다른 경우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건축해서 한 개의 대지로 본다. 맞습니다. 다음 3번. 도시공 계획시설이죠. 도시공 계획시설 설치가 결정 고시된 일단의 토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몇 개의 대지죠? 하나의 대지로 본다. 정확하죠? 그 다음에 주택급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주택이 건설된 주택단지라면 최소 단독주택 몇 호입니까?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이 건설된 주택단지잖아. 이렇게 주택급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등이 건설된 주택단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건축법상 몇 개 대지죠? 하나의 대지로 본다. 정확하죠. 뭐 교재 그대로죠. 지문 그대로. 조문 그대로. 근데 5번 보십시오.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부분은 한 필지 이상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지 두 이상의 필지를 한 개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5번 대신에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이렇게 되죠.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었습니다. 세필지라고 했고요. 네, A필지, B필지, C필지. 본래는 몇 개 대지입니까? 세필지로 나눈 토지는 3개 대지잖아. 근데 자, 여기다가 A필지 부분에 건축을 합니다. A필지 부분에 건축을 하고 건축공사 끝나면 뭘 받아야 되죠? 사용 승인, 준공서를 받아야 되잖아. 그때 사용 승인 신청할 때 A필지의 건축공사 완료,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이 세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을 받아버리면 사용 승인 신청 시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세 필지여도 몇 개의 대지로 인정합니까?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렇게 되죠.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입니까?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입니까?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한 개의 대지로 본다.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9번 내려옵니다. 건축법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이사, 시장 군수구청에게 신고하고 축조해야 할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는 암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단순 암기사항이죠. 이 정도면 제가 설명 다 한 거라니까.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기념탑, 굴장, 기철 6m 그렇게 왔을 거야. 기억나십니까? 네. 굴장, 기철, 굴장, 기철 6m 그렇게 했었죠.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리고 통신용 철탑 등이죠. 이 철탑 등은 높이 몇 미터를 넘어야 되죠? 6m. 6m를 넘는 거죠. 6m를 넘는 것은 축조 신고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요약집이나 기본서에 다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외워야 됩니다. 쓰는 게 아니고 뭐 쓰시도 알아서 하시고 외워야 돼. 이런 거는 안 외우면은 안 돼. 그래서 높이 3m인 기념탑은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니죠. 몇 미터를 넘어야 됩니까? 6m를 넘는 것만 축조 신고 대상이 되잖아. 고가수는 몇 미터 넘어야 되죠? 8m. 8m를 넘는 고가수는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광고탑, 광광은 4m 그렇게 썼잖아. 광광은 4m 그렇게 썼고 광고판, 광고탑 그렇게 되죠. 광고탑, 광고판,
강고탑과 공고판 높이 몇 미터? 4m를 넘어야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높이 4m, 광광은 4m, 4m를 넘는 것은 축조 신고 대상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3m인 강고탑은 축조 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옹담은 2m, 옹담은 2m 그렇게 읽었었죠 우리가. 네, 옹담은 2m. 옹이 뭐죠? 옹벽 담장. 옹벽 담장은 2m, 2m를 넘는 것은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2m를 넘는 것은 축조 신고 대상에서 나중에 요약집 기본서 딱 펼치면 다 있습니다. 다 필표되어 있고 암기하도록 딱 되어 있으니까 암기 방법까지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나오면은 그저 한 문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맞춰야 될 문제가 됩니다. 261페이지 갑니다. 자, 근축대수선이 나와 있습니다. 네, 10번 문제 같이 볼까요? 10번. 자, 근축구명상 다음 가로의 내용,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집중해 봅니다. 자, 근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근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겼습니다. 뭐죠? 근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근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뭐죠? 정축이 되죠. 정축. 잠깐 볼래요? 이걸 이제 벌써부터 이제 혼동하시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봐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잠깐 집중. 자, 이 근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이 근축물 있는 대지인데 이 근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근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이 근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이렇게 옮기면은 이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전이 돼. 이전. 근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면 이전이죠. 63빌딩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안 되죠. 불가능하지만 이동식 목조주택 많이 있죠? 그것을 전제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동식 목조주택은 얼마든지 근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거든. 이게 이전이야. 근데 잘 봐요. 이 그림을 항상 상상해야 되는 거죠. 그냥 글자로 뭐 풀거든.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려주면서 이 글이라 그래요. 요약집이나 기본서 강의할 때 한번 봐요. 이 근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는 거 상상해봐요. 근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를 가져왔어. 그럼 한번 봐요. 근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에 이걸 가져왔다고. 근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근축을 축적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때는 신축이 되잖아요. 신축. 근데 또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대지하고 이 대지는 같은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인데 이게 다른 대지에 이미 근축물이 있었다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 대지에 무엇이 늘어납니까? 이만큼 건축 면적 등이 증가되잖아. 신축입니까? 정축입니까? 정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항상 공간을 좀 현장을 상상하면은 문제가 풀리는데 자꾸 교재 설명 자세히 안 듣고 자꾸 혼자 책만 외우려면은 이런 게 응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현장을 상상하고 이해하면 쉬워지는 거죠.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정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했습니다. 전부 철거.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니까.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했으니까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가 되어버렸잖아. 거기에 그 대지에 철거된 종전 건축물과 규모가 같거나 작으면은 개축이야. 개축. 근데 여기는 그 대지에 종전 건축물과 규모를 크게 축소해버렸잖아. 없는 대지에 축소하면 뭐죠? 신축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소는 정축으로 봅니까? 신축으로 봅니까? 신축. 이런 응용도 없이 법 규정이 그대로 되어 있죠. 네.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소는 신축. 그렇게 되죠. 네. 자, 기출문제 11번으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드릴 시간은 아니에요. 쉬운 내용이니까. 뒤에 어렵고 더 해야 될 게 많죠. 자, 12번도 연습하십시오. 12번. 15번 같이 해볼까요? 12번 같이 해보죠, 뭐. 자, 건축과 영상 건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중 같이 봐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을 축소하면 뭐죠? 신축. 없는 대지에 건축을 새로 축소하면 신축이죠? 네. 그 다음에 1층인 기존 건축물의 가운데 부분을 막아서 머릿속에 상상하십시오. 1층인 건축물의 가운데 부분을 막아서 층을 구분했어. 그럼 1층입니까? 2층이 된 겁니까? 2층이 된 거잖아. 그죠? 뭐죠? 정축. 잠깐만요. 정축. 여기를 보고 대답하십시오. 정축이 뭐죠?
정축의 문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 이렇게 약간 응용된 문제로 나아갈 수 있거든. 근데 정축이 뭔지 말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풀 수가 없다고. 정축이 뭐죠? 정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있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죠. 잠깐만요.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된다고. 이거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 있어요. 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봐요. 이렇게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면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면은 높이라든지 건축 면적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해서 무엇이 증가돼야 됩니까?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연 면적이 증가되거나 그리고 청수 또는 높이 몇 개죠? 4개. 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이 증가했거나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청수 또는 높이가 증가되면 이것이 무엇이죠? 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안 잡고 자꾸 들어가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헷갈릴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문제가 풀리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럼 봐요. 이 경우에는 무엇이 증가됐습니까? 이만큼 건축 면적이 늘어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정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금방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이 대지 안에, 자, 1층인 건축물이 있었다고, 1층인 건축물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 1층인 건축물이 있었는데, 가운데 부분을 막아서 층을 구분했다고 했거든. 이 부분을 막아서 층을 1층과 2층으로 구분한 거지 상상하셔야 되죠. 그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일단은 무엇이 증가됐습니까? 청수의 증가가 있잖아. 청수의 증가가 있고 1층 바닥 면적에 2층 바닥 면적이 새로 하나 생겼죠. 2개 층의 바닥 면적 할게요. 연면적이니까 청수의 증가도 있고 무엇이 증가된 겁니까? 연면적의 증가있죠. 건축 면적 증가는 없죠. 면적이 증가된 건 아니다. 건축 면적. 높이의 증가도 없죠. 그러나 청수하고 연면적 증가 있잖아. 그래서 이 넷 중 한 개 이상의 증가에서야 청축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책 안 보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은 이런 응용된 문제를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못 풀면은 기본 강의를 다시 들어 그 부분을 다시 듣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어금에서는 안 될걸요. 다음 내려오시고 3번 60제곱미터인 기존 단독주택 전부를 철거해서 그럼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잖아. 거기다가 그대로 60제곱미터를 다시 축소하면 이것은 뭐죠? 개축. 철거된 종전건축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 들어가면 개축이잖아. 근데 60제곱미터인 단독주택 전부를 철거하고 70제곱미터로 다시 축소해서 그럼 뭐죠? 신축. 없는 대지에 크게 축소하면 신축이 되어버리잖아.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좋아요. 홍수로 건축물 전부가 멸실됐습니다. 그 대지에 멸실된 종전건축보다 크게 축소한 것은 뭐죠? 신축. 똑같은 개념이죠. 이동식 목조 주택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전의 다른 위치로 옮겨야 이게 뭐죠? 이전. 그렇게 되는 거죠. 대수선 연습하시고 아까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되니까 연습을 하시면 되죠. 네. 그 대수선 13번 문제는 해설집이나 요약집 보시면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내력벽을 청설 해체하면은 대수선 맞죠? 그래서 내력벽 10제곱미터 해체는 대수선이죠. 그리고 기둥을 청설 해체하면 개수하고 상관없이 대수선이잖아. 수선 변경만 몇 개 이상? 3개 이상을 해야 되죠. 볼을 2개 수선, 볼을 수선 변경할 때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2개 수선, 대수선입니까? 그냥 수선입니까? 그냥 수선,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계단 3개 외우는 거 맞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계단 3개. 초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청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오케이. 그 다음에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 외벽 마감 재료를 청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잠깐만요. 기본 틀을 잠깐만 예습해 드리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자, 사용 승인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주가 변경하는 행위를 용도 변경 행위라고 하고, 근데 용도 변경 행위라면은 건축법칙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됩니까?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빨리 말씀하세요. 아니 올해 1때부터 공부했으면 건축법상 용도 변경은 어떤 방법을 하는지는 손님에게 설명할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구체적으로 몰라도 맞잖아. 건축 그거는 누구에게 받은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용도 변경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세요.
용도 변경은 허가를 받거나 또 신고하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을 갖춰놓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몇 가지로 분류되는가요? 용도 분류는 몇 가지죠? 29개.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29개로 분류되는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권리 생활시설, 2종 권리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렇게 쭉 나가요. 야영장시설 용도까지 29개인데 그 29개의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가 같은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묶어줍니다. 위험 정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분류하면 무엇이 되죠? 시설군 분류, 시설군이 된다고. 근데 시설군은 몇 개의 시설군이 있었죠? 9개 시설군 그렇게 배웠고, 그때 9개 시설군 분류된 종류를 우리는 저희들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축박.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자산 전문 영교 건축학인데, 오후에 이렇게 아직 숙달이 안 되신 분은 숙달 하시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위에 책을 한번 같이 해보죠. 제일 위에 뭐죠? 자동차, 산업등, 전기통신, 이거는 문화 집회, 영업등,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 업무. 그러면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니까 여기 주거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등등, 그 밖에 시설군 그렇게 분류하거든요. 자, 이 분류하는 기준이 위험한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군 분류 9개 중에서 상위군으로 분류될수록 점점 위험해지죠. 위험하니까 위험한 용도로 해당 시설군보다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어떻게 되죠? 허가를 받고, 해당 시설군보다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덜 위험해지니까 신고하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예를 들면 영업시설 중에 보면은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호텔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거든. 그럼 판매시설하고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이니까 위험한 정도가 같다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가지, 판매시설, 숙박시설 변경하거나 숙박시설, 판매시설 변경하더라도 위험 정도의 변화는 없죠. 단 이제 건축물 대장에 판매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면 무엇으로 숙박시설 기재사항을 변경해달라고 하면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바꿀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로 하면은 또 숙박시설, 판매시설 용도 변경할 수 있고, 해서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다 설명드린 거지 뭐. 용도 변경. 그리고 이제 29개 용도 분류된 것 중에서 우리 요약집에 보면은 단독주택 외워야 될 거, 공동주택 외워야 될 거, 연다기,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나온 것은 몇 가지는 꼭 집어서 요약집에 정리해 드릴 거는 것을 외워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 접근이 된다고. 그냥 문제집을 외워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외워야 될 걸 외우고 이해해야 될 걸 이해하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자, 4번 문제, 1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의 용도별 종류에 관련된 연결이 옳은 것은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까지는 1종, 3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2종,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업무시설. 세 가지 우리 연습 많이 했죠? 네. 정답 2번이에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니고 뭐죠? 업무시설입니다. 여러분, 극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극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야외가 붙잖아. 야외 극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고 휴게시설이 됩니다. 바뀌어버리죠. 그냥 보통 극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야외 극장은 관광 휴게시설로 바뀌어버려요. 용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학원, 본래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인데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 그렇게 되죠. 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용도 변경 16번 문제, 16번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용도 변경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 문제예요. 용도 변경 관련 주요 사항을 다 넣어놨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푸는데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를 변경할 때는 그 절차가 뭐죠? 허가. 상위 구도를 변경하면 허가 받죠. 2번 공장을 판매시로 용도 변경할 경우는 신고하면 된다. 맞죠? 여러분 공장은 뭐죠? 공장은 어디 무슨 시설군이죠? 산업 등 시설군에 여기 공장, 창고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야.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산업 등 시설군이라고. 근데 그 공장을 뭐로 바꾸죠? 판매시설은 뭐죠? 영업 여기에 해당돼. 영업. 그러면은 공장하고 판매시설하고 어느 쪽이 더 위험하죠? 공장이 위험하니까 상위군이고 판매시설은 덜 위험하니까 밑에 영업 등 시설군이고 하위군. 상위군을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절차가 뭐죠? 신고. 이거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 공장하고 판매시설 중에서 어느 쪽이 위험한지를 판단하면 돼요. 덜 위험한 용도를 변경하면은 신고, 더 위험한 용도 쪽으로 변경하면은 허가. 그렇게 풀어도 되잖아. 다음 3번 위락시설은 어디에 해당되죠? 나이트클럽, 문화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문화및 집회시설이죠?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리고 이걸 뭐로 바꾸죠? 숙박시설은 뭐죠? 영업. 여기 있네. 그러면은 나이트클럽이 위험해요? 호텔이 위험해요? 나이트클럽이 위험하잖아. 그죠? 나이트클럽은 술 가득 먹고 뭐 그죠? 1차, 2차, 3차에 보통 가고 하잖아. 그죠?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용도 변경하면은 네, 덜 위험한 용도를 변경하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이게 답이잖아요. 다음 4번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할 때 그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이 기억나죠? 용도 변경할 때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사용 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제22조 사용 승인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그 용도 변경에 대해서 무엇을 받아야 되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용도 변경할 때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 이상이면 용도 변경에 대해서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할 때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줄거놓죠.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은 그 용도 변경 설계할 때 건축법 제23조 건축사 설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 설계를 누가 해야 되죠? 건축사만 용도 변경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아야 되고 용도 변경에 대해서 사용승인 받고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 이상이면 용도 변경 설계를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됐고 17, 18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연습하시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건축 절차 넘어오십시오. 건축법상 건축 절차. 거기를 잠깐만 들어보죠. 기본 틀만. 자, 기본 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할 때, 자, 건축할 때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몇 개가 있죠? 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대표적으로 2개. 뭐죠? 자,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할 수도 있고, 또 무슨 법이죠? 그렇죠.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이게 기본 틀이죠, 뭐. 자,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 하고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뭐죠? 허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승인.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집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고 집 짓고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집 짓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건축법 적용을 받았습니까? 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모르죠. 이제 이걸 봐야 알죠. 단독주택 30호.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면 30세대가 되잖아요. 그죠? 30호, 30세대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 그럼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29세대면은 건축법 적용받고 허가받고 건축했을 것이고, 아파트지만. 그죠? 30호, 30세대 이상이었다면은 네, 건축법입니까? 주택법입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받고 여러분 아파트를 지게 된 거예요. 짓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그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겠다는 거죠. 문제를 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대상, 그리고 건축허가권자, 건축허가 신청할 때 해당 대지에서 건축허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허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결정 시도가 있죠. 사전결정. 그 다음에 시당구서 건축을 할 때 관할 도지사로부터 승인받는 게 뭐죠? 사전승인.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건축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죠. 건축허가 제한, 착공 제한, 건축허가 취소 이런 거. 그리고 가설의 건축 절차, 원칙은 허가, 특례 신고 이런 거 지금부터 문제 풀 거라고. 그때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무엇으로 불렀죠? 건축주님이에요. 건축주. 건축주가 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라고 하지 않잖아. 뭐라고 부르죠? 사업주체, 사업주체 그렇게 되죠. 자, 건축에 관련된 겁니다. 네, 먼저 사전결정.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사전결정은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해서 허가권자가 미리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신청한 제도잖아요. 사전결정은 누가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신청하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건축주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라니까. 내가 여기 땅 샀는데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신청한 제도잖아요. 허가 대상 건축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죠. 그때 사전결정 신청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잖아. 건축위원회 심의상하고 환경입니까? 교통입니까?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쭉 나갔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건축허가권자.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2번 사전결정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포함됩니다. 3번 사전결정 통지로서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가 의제되죠.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를 받으면서 의제가 되는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하기에 앞서서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의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시고 건축법상 사전결정 통지로 허가 등이 성수로 의제되는 게 4개가 있잖아요. 다 외워야죠. 첫 번째 뭐죠?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아닙니까?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 농지에 대해서 농지 전용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되잖아. 산지를 대체로 바꿀 때 산지 전용허가. 도로 점용 허가입니까? 하천입니까?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가지가 되죠. 개발인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그리고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전결정 통지 한 방으로 허가 등이 성소 의지되는 게 4개라는 거죠. 다음 4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미칠조, 건축위원회 심의, 그리고 저 뒤에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미칠조. 이 2가지를 사전결정 신청할 때 동시 신청할 수 있죠? 네. 다음 5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후부터 2년 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가 아니고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됩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간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이 없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실효돼 버린다고. 자, 20번. 건축법상 건축가권자 될 수 없는 자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1번에서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21번 오세요. 건축법상 건축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이사, 시랑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네. 2번 특별시에서 연면적 합계가 12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네. 고개를 들어보실까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하고 가면은 여러분 야단칠 거 아니에요. 네. 자, 보시고 그렇게 하고 지나가도 돼요. 지금은. 그죠? 자, 보시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여기 보시고요.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누구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봐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예요. 시.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라고 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과천시, 뭐 성남시다 여기에 해당되겠지. 구는 군이고 구는 구고 자치구잖아. 그럼 봐요. 이 구청장이 건축 허가하는 시는 무슨 시죠? 특별시하고 광역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특별시 광역시는 관할구청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장구수들이잖아.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일반 도지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건축법상 건축가권자가 될 수 없는, 어떤 경우도 건축가권이 없어. 도지사는.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특시, 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누가 건축을 허가하죠? 관할? 구청장이 허가한다고. 건축법상 건축은 어디 가서 받죠? 구청에 가서 받는다고.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니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대규모 건축물이라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이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누가 직접 허가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거야. 본래 특별시 광역시에서 누가 허가하죠? 관할구청장이 허가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단 말이야. 이런 것을 몰랐으면 깜짝 놀래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청소가 안 나오면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본이 안 되면 자꾸 막혀요.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층수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이거나, 그리고 층수나 연면적 합계를 10분의 3 이상 증축하여서 건축물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경우에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 포함이 돼.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대형 건축물이라고 전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많이 보셨을 건데 공장,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보통 공장, 창고들 이런 단어가 안 보이면 답을 못 찾는 거야. 에워드. 그래서 이제 문제를 연습하는 거라고. 자, 보십시오. 21번. 1번.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자,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장이 원칙지는 허가권자 되는 거 이제 맞죠? 다음 두 번째. 특별시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12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이니까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이잖아. 이것은 누구로부터 허가받죠? 특별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맞잖아요. 3번. 위 2번의 건축물을 관할구청장이 직권으로 건축을 허가하려면 벌써 틀린 거잖아.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어? 없어? 벌써 작품이 지어낸 거예요. 구청장이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해서 특별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시, 광역시에는 사전승인 제도가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번이 답이잖아. 위락시설 동그라미. 이런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주관경과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거부될 수 있는 대상 맞습니까? 건축허가 거부 대상. 위락시설, 숙박시설. 단어 딱 기억해야 돼. 위락시설, 숙박시설. 주관경, 교육환경 부족하면 건축허가 거부 대상이죠. 뒤에 또 나와요. 5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소규모 건축물이죠. 도시적 밖의 소규모 건축물은 어떻게 되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몇 층?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이고, 이 도시적 밖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대상입니까? 신고 대상입니까? 신고 대상. 그렇게 되죠. 이 신고 대상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건축 신고 대상.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23번, 24번이 다 건축 신고 대상이에요. 건축 신고 대상 진짜 외워야 돼. 이걸 오해. 건축 신고 대상 작년에 나왔거든. 그죠? 네, 29번에 23번 기출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 신고 대상 진짜 외워야 돼. 오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외워야 되는 걸 또 책을 찾아서 보고 앉아있으면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고개 드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외우십시오. 책 찾아서 보고 앉아있으면 안 외워집니다. 찾을 때가 아닌가. 머리에서 찾으세요. 자, 자기 머릿속에 외워놓은 거 찾으라고 이제. 이게 집중 같이 해봐요. 건축 신고 대상 같이 해보면 훨씬 낫다. 나중에 하기. 자, 시작할게요.
일체적지막 머리로 같이 외워요. 바닥 면적 합계 바합.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85.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하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음소 간주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도시적 밖에서 저희들 그렇게 보시나 도시적 밖이니까 여기에 용도적은 관리지역, 농림적, 자연환경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을 교재 보면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울 때는 도시적 밖에서 이렇게 보면 기술이잖아. 도시적 밖에서 소규모 건축물이야. 소규모 건축물 금방 했잖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또는 하면 틀려봐요. 그렇게도 문제 나옵니다. 유치하게. 200제곱 미만이고 동시에 몇 층? 3층 미만. 3층 미만이니까 이게 또는 넣으면 둘 중 하나가 되지만 이거 하면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같이 해서 소규모 건축물인 거야.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이고 동시에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 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받은 걸 신고합니까? 신고하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동네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뭐 방제 지구가 지정되어 있거나 붕괴 위험 지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도 쉽게 신고를 건축해 두면은 방제 지구에서 재해당하고 붕괴 위험 지으면 산사태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지구 단위 구역은 곧 가까운 시기에 신도시로 개발되잖아. 그래서 난개발 받기 위해서 신고 대상입니까? 제외시킵니까? 신고 대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도시적 밖에 소규모 건축물 건축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지만 이 동네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거나 붕괴 위험지이거나 방제 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도 제외되고 허가를 받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오면 되잖아. 이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받습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하면 되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바닥 면적 합계는 85제곱미터 이내인데 연면적 합계 얼마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안 해오신 분은 오해하면 돼. 오해. 똑같이 합격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미루어두고 안 해오고 지금도 못 해오고 오해도 안 해버리면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어드릴 수 없잖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바닥 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은 85제곱미터. 연면적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준 설계 도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한 건축물. 표준 설계 도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한 건축물. 그리고 높이 몇 미터 이하 증축? 3미터. 높이 3m 이하 증축. 높이 3m 이하 증축은 신고하면 됩니다. 높이 3m 이하의 증축. 그리고 일곱 번째 좀 길어요. 좀 긴데 공업지역, 지구단위 구역, 산업단지 안에서 이거 빼놓고 외웠다가 당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공업지역, 지구단위 구역, 산업단지 안에서 몇 층?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이런 거 빠뜨리면 안 돼요. 농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창고, 농업용 창고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죠? 왜 조용해요? 농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창고, 농업용 창고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하면 되고, 축사, 작물 재배사, 사가 들어가니까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 대상. 이 정도. 같이 볼까요? 네, 24번 문제 풀겠습니다. 24번. 건축급성 건축신고. 건축신고하면은 건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틀린 것은 이것은 요약집 암기로 딱 적어놓고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돼요. 건축신고 대상은 거의 뭐 매년 한 줄 들어가도 반영이 잘 되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한번 연습하고 나면 훨씬 혼자 외울 때 편해진다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하면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있다고. 같이 봐요. 표준 설계 도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으로는 신고하면은 신고 대상 맞죠? 네. 방제지구가 지정된 관리지역 안의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틀렸잖아요. 관리지역은 도시적 밖이죠. 도시적 밖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지만 무엇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방제지구가 지정됐거나 붕괴 위험 지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지구 단위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잖아. 2번이 답이구나. 발표해두고
요역집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되고 연면적 합계 100제곱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고 높이 300 이하 보면서 청축은 신고하면 되죠. 네, 25번 사전 승인부터 휴식 후 진행하겠습니다.